뭐죠 그게? 뭐 밀치. 밀치인가요? 예. 진짜 배가 고픈데 그거 보니까 한정하겠더라고. 그래가지고 막 급하게 막 먹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너무 저 부산을 좋아합니다. 근데 다단계 제가 끊었습니다. 끊어서 사실 그 많은 그 시간들을 다단계 시간 속에서 빼앗기고 뭐 흡입하는 시간들이 있지만 좋은 경험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하나도 쓸데없는 것이 아니다라고 저는 결론을 내렸고 1년 전에 이제 수셰프를 만나가지고 사실은 우리 본사에 와가지고 설명을 듣고 너무 괜찮은 분 최석인 대표를 만나서 다시 한번 여기서 올인할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서 여기 지금 올인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바로 저는 전업을 했어요. 여러분 수셰프에서 전업을 하면 어떻게 되죠? 손가락 빱니다. 그런데 그렇게 손가락 빠는 시간들을 보낸 결과 어쨌든 본부장까지 갔고 지금 우리 회사가 얼마나 급성장하고 있는 거 여러분들 아시죠? 우리 대표님이 지금 숫자를 세고 있습니다. 600 며칠이라고 그랬나요? 그 이후에는 반드시 상장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법인들 많이 생기고 있는데 그 법인들이 생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다 상장을 하기 위한 하나의 전략적인 그런 차원에서 법인을 만들고 있다. 그러면 법인을 먼저 세우는 사람들은 어떤 이득이 있겠느냐? 굉장한 이득이 있을 거라고 저는 판단이 들고 거기서 같이 공유하시는 대리점 사장님들, 총괄 사장님들 그에 대한 지분들 반드시 가져갈 것이죠. 각 본부에 여러분들이 빼먹지 말고 본부장님과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기에 본부에 예를 들어서 법인이 생기면 여러분들이 100만 원이 됐든 200만 원이 됐든 여러분들이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정인의 주식을 살 수 있는 방법, 유일한 방법은 각 본부의 법인의 주식을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아시겠죠? 예. 네. 오늘 제가 사실 이게 부산 오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이게 4시간 반 올라갈 때 저번에는 밤 10시 정도 출발해가지고 도착했는데 중간에 좀 자고 갔어요. 새벽 4시더라고요. 오늘 또 오는데 한 4시간 반 정도 걸렸고 지금 또 마치고 나면 바로 또 정선으로 가요. 지금 오픈하는 데가 굉장히 지금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우리 본부에서 특히. 그러다 보니까 제가 누구보다도 먼저 앞장서야 되는 본부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전기를 알겠습니까? 뭘 알겠습니까? 저 설치를 할 줄 알겠습니까? 먼저 가서 부딪히고 먼저 해보니 알게 됐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전문가는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너무 저를 전문가 취급하시면 나중에 힘들어지니까 그냥 요것을 누구든지 할 수 있다. 제가 무슨 표현을 쓴다면 애들도 할 수 있는 일이다. 근데 애들도 못 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요거 있잖아요. 이 전선을 끼우는데 이게 이제 이게 터미널이라고 그러는 이 압착 단자거든요. 요거를 누를 때 이걸 압착기를 사용하는데 힘이 어느 정도 있어야 돼. 여성들도 할 줄 알았더니 이거 힘이 없어가지고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 설치하시는 분들은 본부에 설치하는 남성분 사장님 계시면 좋겠다. 설치한 건 하는데 얼마죠? 10만 원 가까운 거리. 장거리는 15만 원. 돈 되더라고요. 제가 몇 군데 해보니까 기본 2개 들어가지 않습니까? 기본 2개 들어가면 멀리 오면 30만 원이고 그렇죠? 가까이는 20만 원. 그거 생기더라고요. 자, 그래서 설치 부분에 대한 것은 너무 사실 간단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제 간단하게 그냥 넘어갈 것이고 이게 본인은 다 할 수 있는 내용이에요. 전선을 배선을 연결하고 이러는 부분은 기술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문가에게 맡기셔야 돼요. 그래서 전기선을 빼놓으시면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을 지금 가르쳐 드리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순서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텔레그램 활용법이라든가 그다음에 지금 이제 텔레그램에 예를 들어 올릴 때에 글씨를 올리는 사진에다 글씨 올리고 또 그걸 유튜브로도 활용하고 하는 내용 사실 굉장히 알고 보면 되게 쉬운 거예요. 우리 그 최지호 본부장이라고 3일 만에 본부장 갔던 분 여러분들 아시죠? 굉장히 재밌는 분이고 위트 있고 좀 이제 과격한 부분도 없잖아요. 있지만은 되게 재밌어요. 그분은 이제 저기 줌 미팅 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 비밀을 내가 왜 애들한테 미안합니다. 당신들한테 왜 가르쳐줘? 내 노하우를 왜 가르쳐줘? 이러시더라고요. 내가 먼저 다 그걸 활용하고 나중에 가르쳐줍니다. 저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가르쳐 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잘 배워서 같이 여러분들이 유튜브 올리고 같이 하다 보면 이 건수가요. 자그마치 내가 쇼트를 올렸는데 불구하고 막 한 30분 이내에 수천 건씩 보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해서 어떻게 된다? 전화는 온다.
제 거를 통해서 본사로 갈 수도 있어요. 여기에 올 수도 있어요. 같이 올리는 사람 막 찾다 보면 막 뒤섞여가지고 막 갈 수도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 누구야? 우리 다 정인 안에 형제요, 자매요, 그렇지 않습니까? 식구지 않습니까? 예. 자, 정인이 잘 되면 여러분들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됩니다. 잘 됩니다. 그걸 생각하시고 같이 이제 공적 미션을 수행하시면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진행하겠습니다. 자, 튀김기, 건동 가동 수식 튀김기 설치 프로세스입니다. 자, 이제 영업을 이제 준비를 다 했으면 기계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계 설치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제 그 프로세스대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가게를 얻기 전에 무슨 교육도 받아야 되고 그런 거 우리 저기 총괄 본부장님, 강욱 본부장님 교육을 잘 받으셨죠. 순서대로 하는 게 굉장히 많은 것 같지만 굉장히 쉬워요. 어떻게 보면 자기가 부딪히면 별 것도 아니야. 그냥 순서대로 체크하면서 되는데 이 설치 부분에 들어갔을 때 튀김기를 설치해야 되잖아요. 기본적으로 두대 들어간다 그러면 사이즈가 나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 슈퍼바이징을 배우시면 그분들이 동선을 짤 거 아닙니까? 그 동선을 짜는 가운데 튀김기가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 그것만 딱 파하고 센치를 딱 재놓으시면 돼. 불에 들어갈 부분 그걸 딱 재놓고 기계는 언제든지 들어가도 돼요. 자, 발주 전에 들어오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빨리 배우고 싶다고 중간중간에 배우고 싶다고 그러면 미리 넣어도 되고 그 안에다 튀김기를 설치해야 되는데 그 설치할 때에 반드시 배선을 먼저 전기업체를 불러가지고 빼놓으시되 여기 보면 이제 뒤에 나올 거예요. 전기의 킬로와트대로 전기선 굵기도 있어요. 그런 것도 여러분들이 파악을 해서 준비를 미리미리 해놓으시면 되는데 선은 결국 이제 보통 이제 1m에서 2m 정도 길게 빼놓으시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이유를 제가 좀 이따 말씀드릴게요. 자, 우리 그 튀김기는 설치 기종에 따른 전기 계약 전력을 킬로와트를 반드시 확인을 해야 돼요. 그 킬로와트가 미달이 되면 전기가 아무리 우리가 지금 튀김을 튀기고 싶어도 튀기지 못해요. 왜냐하면 중간에 떨어지는 영향이 많겠죠. 그래서 배선 준비라든가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여기에 킬로와트가 지금 얼마가 되고 내가 튀김기를 소짜리, 중짜리, 대짜리를 따져봤을 때 그거하고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전기를 사용하는 그 모든 킬로와트를 따져서 최소한은 2kg에서 3kg 정도 더 확보를 하시는 게 안전하게 중간에 일하다가 차단기가 내려가지 않는 그런 일이 벌어질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준비를 하시면 좋겠고요. 우리 튀김기 종류는 이제 1000, 2000, 3000 이제 소중대가 있는데 소짜리는 3.5kg, 6kg, 대짜리는 10k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뭐 여러분들이 잘 아실 것이고, 자 뒤에 보시면 전기선 굵기가 나와 있어요. 스퀘어라 그러는데 3kW는 2.5 스퀘어.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지금 이게 얇은 건데 요런 거, 요 좀 굵은 거 있고 좀 스퀘어는 조금 더 굵어야 돼요. 그 튀김기 종류에 따라서 선을 선택을 하셔야 돼요. 그게 몇 킬로와트가 들어간다는 것을 전기업체 저것을 하시는 분 이런 분들에게 알려주셔야 돼요. 전기 배선 선을 연결하시는 분에게 반드시 알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전기선을 구입을 해서 설치해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요거는 이제 그 시간당 이제 3kW를 썼을 때에 전력 소비량을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인데요. 이제 3kg를 쓸 때에 3kg에 450시간을 쓰면 1350kW가 나온다는 얘기인데, 여러분들 3kW는 보통 이제 가정용이죠. 영업용에 3kW는 거의 없어요. 개중에 있는 데가 있어요. 제가 어떤 일을 당했냐면 옛날에 저는 의류업을 해가지고 매장을 여러 군데를 많이 했었어요. 너무 장사가 잘 돼가지고 그때 2000년도 초에 스판 바지 처음 나왔을 때 있습니다. 그때는 완전 그 시대를 잘 타야 돼요. 그런 시기가 딱 물리면 돈을 엄청 벌 수 있거든요. 제가요 집에 하루 종일 서 있다가 장사하기 싫어가지고 집에 가서 돈을 갖다 풀어놓으면요 돈이 이만큼 쌓여 있어요. 그거 세기 싫어가지고 그냥 쌓아놓고 잔 적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게 잘 될 줄 알고 여러 군데 막 했던 적이 있어요. 그런데 어떤 한 곳에 그 가게를 얻었는데 거기가 이제 전기가 3kW. 근데 조그마한 가게인데도 불구하고 장사는 잘 돼. 근데 겨울이 되니까 날씨가 춥잖아요. 그래서 제가 전기 히터를 사가지고 거기다 켰는데 그 달에 전기 요금이 30만 원이 나옵니다. 보통 한 5만 원대 이렇게 나오죠. 3만 원에서 5만 원. 3kW면 전기 요금이 많이 안 나와요.
기본 요금이 싼 대신 전기를 갑자기 많이 쓰면 누진세가 붙죠. 누진세인가요? 그래서 전기요금이 많이 나와 폭탄을 맞은 거예요. 몇 배도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산하는 거에 대해서 아까워하지 마. 정산할 때 돈이 들어가거든요. 아까워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 기본 요금은 많을지언정 쓰는 요금은 더 낮춰질 수가 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내가 돈 버는 만큼 여러분들 전기 쓰는 것인데 전기는 많이 안 쓰면 많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기본 요금은 있다. 그걸 생각하시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뭐 전기 설치하는데 예시인데 우리가 10kg짜리를 했을 때 거기가 계약 전력이 5kg라 그러면 대짜리를 한 대를 튕기를 넣었을 때 10kg잖아요. 그러면 그 기타 전기기기가 약 한 4kg를 쓴다고 했을 때 여기 뭐 냉장고도 있을 것이고 뭐 에어컨도 있을 것이고 한데 하여간 14kg가 들어간다 했을 때 5kg를 쓴다 그러면 9kg가 부족하겠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9kg가 부족한 거를 정수를 해야 되는데 9kg만 딱 하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최소한 2kg 이상 더 2kW 이상을 더 정수를 하시는 게 더 안전하게 쓸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거는 전설 비용이고요. 자, 이거는 이제 단상과 삼상의 연결선인데 요걸 보면 아시겠습니까? 어떻게 연결하는지 아시겠어요? 예. 누가 아십니까? 어떤 분이요? 아, 저분 아까부터 말씀 잘 대답이 시원시원하게 잘하시네요. 뭔가 나는 파워가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굉장히 느낌 좋아요. 자, 뭘 하든 한다고 해야 돼. 네. 그러면 시키잖아요. 그러면 이제 챙기 당하면서 하다 보면 더 잘할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자, 지금 이제 이거 단상 220V에 대한 것을 한번 보여드릴게요. 제가 가져왔어요. 자, 이 그림을 보시면 제일 왼쪽 것이 압축 단자입니다. 그러니까 터미널이라고 그래요. 작업하시는 분들은 저 압축 단자를 알았겠어요? 터미널이란 말을 알았겠어요? 저는 몰랐습니다. 이거 다 하면서 전기 설치하시는 분들한테 물어가지고 이게 누구시고 이렇게 설치하면 나사를 끼웠을 때 빠지지 않고 할 수 있다. 그런 것을 다 알아서 한 거예요. 사실 이거 없이도 할 수 있긴 해요. 전기선을 감아가지고 나사에다가 해가지고 물리면 되긴 되는데 잘 뺏기는, 벗기는 현상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쓰시면 되게 좋은데 요 압착기를 가지고 여기를 꽉 눌러주면 전선이 아주 빠지지 않게 잘 이렇게 압착이 되는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이걸 사용하시는데요. 자, 단상 220V 사용 시에는 두 가지의 그런 이용을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 뒤인기를 뒤에 열어보시면 RSTN이라고 나와 있어요. RST는 T까지는 하나로 보시면 돼요. 하나로.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그냥 하나라 보시면 돼요. 자, 220V 선은 두 선이잖아요. 그렇죠? 두 선인데 보통 이제 지금 색깔이 좀 바뀌었습니다만 뒤에 나옵니다. 자, 지금 이제 갈색하고 청색깔, 파란 색깔이라 했을 때는 파란 색깔은 N선으로 빼시고 그냥 한 줄을 빼놔요. 빼놓으시고 R에다가 짜투리선 있죠. 짜투리선. 그래서 길게 빼라는 겁니다. 그래서 잘라가지고 짜투리선 두 가닥을 만드셔야 돼요. 그래가지고 ST에다 한 가닥씩 그냥 물려요. 물린 다음에 요 아래다가 요 원선 갈색이 있죠. 그 선에다 세 선을 한꺼번에 물리는 겁니다. 이게 이제 10 스퀘어를 할 때는 여기에 이게 이제 10에 10 스퀘어로 되어 있어요. 이게 구멍 넓기인데 그 전기선 넓기인데요. 여기 구멍도 이게 똑같은 구멍에 이게 크기가 있고 거기 크게 넓은 게 있고 좁은 게 있고 그래요. 그래서 세 줄을 연결할 때는 이걸 큰 걸로 사야겠죠. 왜냐하면 세 개 전선을 따가지고 세 개를 물리려면 이게 구멍이 커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할 때는 세 개를 하는데 세 개를 그렇게 같이 이렇게 물리지 않아도 돼요. 지금 여기 가져온 게 그거예요. 요거는 지금 한 선은 이렇게 빼놓고 요 두 선 짜투리 선이잖아요. 요거를 요 갈색 선 R선하고 같이 세 개를 한꺼번에 물리고 요거는 ST 이렇게 하나씩 물리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시면 완성이에요. 요거 알면 어렵지 않아요. 그래서 N선은 대부분 접지선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게 이제 보통 이제 녹색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파란 색깔로 나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노란 색깔하고
이 파란 색깔하고 같이 섞여 있는 색깔도 있어요. 그런 건 다 N선으로 보시면 돼요. 접지선 그걸로 보시면 되고, 두 번째 거는 RSTN, 아까 얘기했듯이 N은 한 줄 그냥 물려놓고 R하고 S를 한 줄로 묶어요. 저 그림을 보면 이해하시겠죠? 한 줄로 묶고 ST하고 한 줄로 묶어요. 그쵸? ST는 한 줄 그냥 묶어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그렇게 세 줄로 묶어놓으면 RST가 한꺼번에 밀려있게 되는 거죠. 근데 어떤 분은 그러면 ST는 빼도 되겠네 하고 다른 분이 직접 연결한다고 그래가지고 R하고 N하고만 연결했어요. 그럼 전기가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런데 RST는 항상 한 개 같이 묶여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하셨죠? 자, 그 다음에 삼상을 보시면, 삼상은 너무 쉬워요. 삼상은 줄이 5개짜리도 있고 4개짜리도 있고 그래요. 5개짜리는 뭐냐면 보통 이제 그 접지선 땅으로 이제 여러분 세탁기에 그 아스선이라고 그러죠. 그 땅으로 접지가 되는 거. 땅으로 전류가 무슨 사고가 났을 때 땅으로 전기가 흐르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내 몸에 이상이 없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그런 선인데, 그거는 이제 그 볼트에다 하나 감아놓으면 되고, 그 4개만 생각해요. 보통 4개 있긴 하더라고요. 그거는 이제 RST, 이제 갈흑, 요즘은 갈흑, 이 뒤에 나옵니다. 제가 못 외웠어요. 자, 이렇게 해서 N선, 요 4줄 선을 RST로 구분해가지고, N선은 아까 무슨 색깔이라고 그랬죠? 보통 주황 색깔이나 파란 색깔이 N선으로 빠져요. 그걸로 하나 물리고, 나머지는 3줄은 RST 그냥 그 색깔 구분 없이 그냥 물려도 전기가 와요. 그렇게 해서 굉장히 쉬워요. 삼상은. 그렇게 이제 연결하시면, 우리 튀김기는 220V와 380V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튀김기예요. 아셨죠? 네, 그렇게 이걸 보시면 대부분 알 수 있을 것이고, 여기 한번 해보신 분들도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사진을 제가 그래가지고 찍어서 보내주기도 하고,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잘 하시더라고요. 누구나 할 수 있어. 그래서 애들도 할 수 있다.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소형, 중형, 대형은 똑같습니다. 똑같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소형일 때는 전기선이 좀 굵기가 약해도 된다는 것이죠. 스키아가 있잖아요. 그것을 전기선 전기선 판매하는데 가셔가지고 예를 들어서 3kW짜리에 들어갈 선을 좀 달라 그러면 그 선을 줍니다. 그런 선을 구분해서 줍니다. 자, 요거는 제가 이제 설치할 때 처음에 지금 튀김기는 지금 이제 그 허리도 돼서 나왔더라고요. 처음에는요, 하여튼 처음 하는 사람들이 계속 고생해요. 사실은 고생하는 만큼 사실 얻는 건 많아요. 요 뒤에 작업을 할 때 볼트가 어디 있는지 모르고, 이게 푸는 방법을 몰라가지고 볼트가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이 나사를 크게끔 돼 있어요. 뒷 화면에 보면. 근데 지금은 이게 딸깍하면 아시죠? 여기 되면 딸깍하면 열리게 돼 있어요. 굉장히 쉽게 돼 있고, 두 번째 나온 것은 완전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이게 튀김기가요 완전 고급스러워졌어요. 처음에는 막 거칠고 날카롭고 해가지고 손도 베고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너무 깔끔하게 바뀌었다. 그래서 뒤에 열기가 쉽게 되어 있으니까 뚜껑을 열고 이렇게 보시면 뒤에 이렇게 RST라고 나와요. RSTN 이렇게 나옵니다. 요 선을 아까 말씀드렸듯이 220V다 그러면 RST를 여기를 한 개 물리고 같이 이제 들어간다 보시면 되고, 얘네다가 한 개 이렇게 물리면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저기가 이제 지금 이제 오픈한 거 정선점입니다. 정선점에 난상 220V였어요. 여기가 그 세 줄로 한꺼번에 해가지고 아래다 물린 겁니다. ST에 하나씩 물려놓고. 이해하셨죠? 그렇게 했어요. 이거 몰라가지고 우리 부대표님한테 설명을 해달라고 하니까 부대표님이 설명을 열심히 하시는데 내가 못 알아듣는 거야. 안 해보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기 개발자님한테 연락을 가요. 그래 전화번호를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개발자님한테 연락하는 그 개발자님이요 사람이 되게 좋아. 그 아주 성실하게 잘 가르쳐줘요. 알아듣기 잘 가르쳐줘요. 부대표는 못 알아듣게 가르쳐줘요. 잘 알아듣고 저기 저렇게 연결하니까 전기가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거를 한 겁니다. 그래서 경험이 너무나도 중요하다. 자, 아까 얘기 말씀드린 게 이거예요. 이게 이제 제가 야당집에 가가지고 이제 전기선을 연결하려고 그랬는데, 전기 이제 선을 연결하셔 두고 가신 분이 선을 짧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천정을 뚫고 들어가서 선을 쭉 빼놨는데 밑에 그냥 그 닿는 부위 있죠. 바닥에 닿는 부위까지만 딱 해놓은 거예요. 우리 튀김기가 이렇게 보면 약간 이제 위로 올라가게 돼 있습니다. 선이. 그러면 최소한 1m가 돼요. 그래서 제가 2m를 빼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추가선을 잘라가지고 연결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해서 해놨는데 얘가 그 밑에 있다 보니까 연결을 절대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사실은 지금 노가다를 했습니다. 저기를 천장을 뚫어가지고 이게 이만큼 빼내놓으니까 이만큼 공간이 일로 빼면 되겠더라고요. 한 이만큼 여유가 있으니까. 그래서 여기를 뜯어가지고 여기 뜯었죠. 그래서 이거를 쭉 빼가지고 일리 뺐어요. 일리 빼니까 겨우 진짜 딱 끼우니까 딱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겨우 끼웠던 겁니다. 만약에 그게 선이 정말 짧아가지고 여기 해서도 옮겨서도 안 됐을 경우에는 다시 공사를 해야 돼요. 그럼 이중으로 돈 들어가겠죠. 그래서 항상 1m가 돈이 좀 그래봤자 한 2천, 3천 더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기를 사보니까 그렇더라고요. 몰라요. 전기선 배선을 하시는 분들은 1m에 더 받을 수는 있겠죠. 근데 그 아깝게 들어가지 말고 좀 길게 빼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요거는 이제 삼성 이제 사선 이제 접지선인데, 이렇게 이제 선이 4개 선이 나와 있고 하나가 그 땅으로 흐르는 선이 하나 있었어요. 이제 안 보이는데 거기 있어요. 그게 그렇게 선을 연결하는 그런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튀김기를 시키면 세척 노즐이 그 전에 그 저기 수유식 튀김기 회사는 이 세척 노즐이 안 따라오더라고요. 근데 우리 회사는 이제 세척 노즐까지 따라옵니다. 그래서 세척할 때 편하게 여러분들이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튀김기 밑에 보면 선을 연결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제 세척 노즐을 연결할 때가 있어요. 거기다 연결해가지고 따뜻한 물하고 그거는 이제 그 수도하시는 분에게 연결을 좀 해달라 그러겠죠. 따뜻한 물도 나올 수 있게 하고 차가운 물도 나올 수 있게끔 이렇게 연결해달라 그러면 꼭지를 달아가지고 그렇게 해줘요. 그러면 청소할 때는 따뜻한 물로 씻으면 아무래도 때가 기름때가 잘 나가겠죠. 그렇게 해서 그렇게 쓰시고 또 튀김을 하기 전에는 차가운 물을 넣어야 되지 않습니까? 밑에다가. 그럴 때는 또 차가운 쪽으로 이제 돌려가지고 차가운 물을 주입해서 그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요거는 이제 동영상인데요. 제가 이제 한번 보시죠. 요즘에 이제 그 L1, L2, L3 이렇게 바뀌었어요. 예, 저기 규정이 국제 규정이 그렇게 바뀌었대요. 지금 여기는 지금 RSTN으로 나오잖아요. 국제 기준으로 바뀌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이거 끼운 장면인데요. 이때 우리 한국기 본부장님께서 야당까지 오셔가지고 응원도 해주시고 동영상도 찍어주셨던 거예요. 끼우고 벗기고 말이 좀 이상하더라고요.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단단하게 저기 압착 단자만 있으면 저렇게 볼트에다가 딱 볼을 걸어가지고 나사를 조이기만 하면 돼요. 어렵지 않죠. 그래서 여성분들도 할 수 있어요. 저선이 제일 굵은 거니까. 네, 저거는 이제 380볼트니까 좀 굵은 거 썼죠. 380은 좀 굵은 거 쓰셔야 됩니다. 자, 이제 튀김기 이제 주요 부위인데요. 이거 한 번씩 켜보신 분들, 컨텀 튀김기 켜보신 분들 좀 계시죠? 자, 컨텀은 그전에 수유식 튀김기하고 뭐 그 차이는 없는데 조작 방법이. 자, 오늘 키시면 이 조리는 이제 히터 봉이 켜지는 것을 조리할 때 쓰는 거예요. 근데 설정 온도가 있고 기름 온도, 설정 온도, 시간이 있잖아요. 설정 온도는 설정 온도로 우리가 이제 튀김을 지금 치킨을 175도에다 튀겼는데 지금은 170도에 튀깁니다. 170도에 튀겨도 돼요. 우리가 튀겨봤고 실험을 해봤고 개발자님도 170도에 튀기는 것이 색깔도 이쁘고 기름도 덜 들어오진다 그래가지고 그렇게 실제로 해봤는데 정말 그래요. 왜 그러냐면 175도가 온도가 올라가는데 175도로 올려놓으면요 180도까지도 올라갑니다. 그런데 거기에다가 닭을 집어넣었을 때 빨리 타버려요. 그리고 그게 부수적으로 떨어지는 것들도 고온에서 빨리
타버리니까 산패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기름도 빨리 들어오지는 겁니다. 그런데 170도에다 맞춰놓고 해봤더니 너무나도 기가 막힌 맛이 나오고 색깔도 굉장히 이쁜 거예요. 기름은 탁해 보이는데 색깔이 너무 이쁜 거야. 이제 그런 논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175도에 튀겨도 되고, 도넛 같은 경우는 160도에 이렇게 튀겨도 굉장히 맛있는 예쁜 이제 도넛이 나옵니다. 자, 설정 온도를 입력할 때는 여러분 저 끝에 설정이라고 있죠. 설정을 누르시면 제 오른쪽 보이시나요? 네. 설정을 누르시면 이 설정 온도가 깜빡거려요. 그러면 설정을 누르시고 170 누르시고 입력을 누르시면 설정 온도가 되는 것이고, 다음 설정을 누르면 시간에서 깜빡거려요. 그러면 다음은 몇 분이죠? 10분. 그러면 10분 입력하고 10분 누르고 입력하면 거기에 설정이 됩니다. 그런데 이 메모리 기능이 있잖아요. 이 메모리 기능이 돼요. 난 안 되는 줄 알았더니 개발자님이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배웠어요. 자, 설정을 동시에 다발적으로 했을 때 만약에 170도와 10도를 동시에 맞추고 싶다. 그러면 메모리 2를 눌러요. 그럼 불이 들어옵니다. 메모리 2를 누른 다음에 아까대로 설정을 누르면 설정 온도가 되겠죠. 그러면 170도를 눌러요. 170 누르고 입력해놓고 그 다음에 또 한 번 설정을 누르면 이제 시간에서 깜빡거리겠죠. 그러면 10분을 맞춰놓고 입력을 누르면 1번에 세팅이 돼요. 이해하셨어요? 네. 그리고 2번에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닭강정을 한다 그러면 순살 6분이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165도에서 튀겨보고 170도 튀겨보시고 좋은 온도를 여러분들이 맞추시고 165도를 설정한다. 그 메모리 2를 누르시고 설정 온도 165 맞추고 시간은 6분 맞추시면 돼요. 그러면 2번은 그렇게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닭강정을 튀기고 싶다, 순살을 튀기고 싶다 그러면 2번 누르시면 되잖아. 그렇죠? 그렇게 자동으로 설정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쉽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게 보온은 이제 사용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상관없어요. 보온을 한 120도에 맞춰져요. 120도에 맞춰지는데 조리를 끄고 켜고 해도 상관없습니다. 120도까지 딱 내려가면 이제 온도가 119도, 18도 이렇게 되면 120도까지 또 올라가고 이제 거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그러지 말고 조리를 눌렀다 껐다 이렇게 켜라고 하더라고요. 개발자님은 그게 더 안전하다 그러는데 왜 그럼 보온을 만들어놨습니까 했더니 뭐 그것도 잘해야 된대. 야, 좋을 때는 하시라 이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 밸런스하고 기름량, 세척은 이건 옵션이에요. 여러분들이 정말로 이걸 원하신다 그러면 돈을 더 주고 옵션을 하시면 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제2의 버전 나올 때는 저 옵션이 아마 추가될 겁니다. 그럼 가격이 올라가겠죠. 지금은 기존 수입식 가격하고 똑같아요. 동일해요. 굉장히 싼 거예요. 지금 어떻게 보면 세일 기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빨리 구입하셔가지고 여러분들 빨리 저기 치킨 좀 하나씩 여셔야 돼요. 재밌어요. 일하는 게 너무 재밌어요. 여러분들 안 해와서 그러는데 일하시면 재밌어요. 우리 모라집에 가시니까 그분이 참 살이 좁아져가지고 너무 이쁘신 것 같아요. 그랬더니 아니 너무 즐겁대, 재밌대 이 일이. 그래서 해본 분이 알아요. 재밌어요 진짜로. 여러분들이 한번 해보시고 그리고 돈까지 벌려봐요. 진짜 뭐 살판 납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 누르는 방법을 동영상 찍어놓은 건데 지금 그 전에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이거 의미 없어요. 이건 메모리를 내가 알았으면 메모리까지 내가 동영상을 같이 찍었을 텐데 그 전에 미리 찍어놓은 거라서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넘어갈게요. 자, 이게 이제 컨텀 비행기 처음에 나왔던 이제 모델이에요. 처음에 나왔던 것이고 지금은 앞에 이제 컨텀 주식에서 정이 딱 찍혀 있죠, 마크가. 근데 지금은 없어요. 이게 처음 거예요. 예쁘긴 한데 좀 거칠었어요. 거칠었는데 싹 바뀌었어요. 여기 지금 현재 컨텀 파동 튀김기 생산 현장입니다. 라인업이 지금 돼가지고 생산이 지금 빠르게 되고 있어요. 그전에는 기다리느라고 애먹었거든요. 언제 주냐 난리 치고 막 그랬습니다. 우리 팀이 빨리 지금 가맹점 오픈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튀김기는 요청했는데 안 와가지고 매일 애쓰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지금은 라인업이 잘 되어 있어가지고 생산이 굉장히 빨라졌어요. 오늘 의정부에 한 대 추가적으로 넣어달라고 했는데 오늘 바로 넣어준대요. 예, 가까우니까 더 그렇겠죠. 예. 지금은 신청하시면 바로바로 이제 발주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2021년도부터 색깔이 바뀌었다고 그래요. 이것도 내가 이제 뒤져보고 한 겁니다. 이제 RST가 아니고, 극적청이 아니고요. 뒤에 나옵니다. 자, 여기 보면 L1, L2, L3인데, 요걸 외우시면 돼요. 갈색, 흑색, 적색, 아니, 갈흑해, 갈색, 흑색, 회색, 청색.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외우시면, 여러분들이 앞으로 일하시기 굉장히 편하시다. R은 뭘 끼워야 된다? 그리고 갈색, 흑색, 그 다음에 회색, 청색. 아까 말씀드렸지만 녹색과 노란색이 같이 선이 함께 묶여있는, 함께 붙어있는 그런 선도 있어요. 그걸 이제 적지선으로 떼시면 돼요. 그러면 일하시기가 좀 편하시겠죠. 이것도 이제 알아놓으시면 좋겠다. 어차피 이제 앞으로 가맹점 많이 여러분들이 관리하고 또 팀계 설치하러 다니셔야 되는 거니까 예. 기본적으로 아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이거는 이제 전기 AS 관련된 것인데요. 누전 차단기가 내려갈 때 이런 이제 조치 사항을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온도가 올라가지 않을 때 이제 연결 내선이나 히터 이상 이런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러니까 E1, E2, E2, 3 이런 거는 이제 요대로 이제 AS 조치를 해야 되는 이런 게 뜬다. 그러면 AS 신청을 하셔야 되고요. 여기에서 이제 E5가 뜨는 경우가 있어요. E5. 저번에 E5 누가 뭐냐고 물어봤더니 서울에서는 누가 한 분이 알아맞혀가지고 제가 압축 단자 선물을 하나 했습니다. 그거 얼마인 줄 아세요? 압축 단자? 싼 데 가면 100원이고요. 비싼 데 가면 300원이에요. 그걸로 제가 이거 보여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있다가 그걸 맞추기 위해 선물 줬습니다. 잘했죠? 자, E5가 뭔지, E5가 뜨면 뭘까요? 여러분들? E5 모르시네. 자, E5가 에러가 뜨기 때문에 뜨는 겁니다. 에러가 뜨는데 E5는 물 부족 현상이에요. 물이 부족될 때 계속 소리가 나요. 그러면 물을 주입시켜 주셔야겠죠. 지금 앞으로 나오는 기계는 뭐 밑으로 물을 주입시키게끔 나온다고 하는데 그거 나오기까지는 파이프 같은 걸로 해서 밑으로, 위에가 뜨겁다 그러면 그냥 파이프로 밑으로 해가지고 그 밑에다 물을 주입시켜야 되겠죠. 그런 식으로 해야 되고, 안 그러면 다 싹 빼고 처음부터 다시 청소하고 물 빼고 처음부터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그 전기하는 거는 뭐 혹시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고, 25분 남았네요. 25분 남았는데 지금 텔레그램과 유튜브